자, 오늘 수업은 결절부터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지나갈게요. 지난번에 말씀을 전 단계에서 말씀드렸는데 절단결절은 아시다시피 맹출할 때 나타나서 살면서 소실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소실되는 이유는 마모 또는 교모 때문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설면결절은 전치부 설면에서 주로 나타나고 이 설면결절은 잇몸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도 입천장을 지나가는 잇몸, 하악에도 잇몸이 아주 두텁게, 여러분들은 젊어서 더 많이 두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결절을 잘 못 느낄 거예요. 하지만 해부학적 치경선의 구조물, 그 치경선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치경 3분의 1 부위에 설측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상악 견치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개제결절은 제가 자료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이렇게 해보면 이 그림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해보자면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는 개제결절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음식물이 잘 끼는 부분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가 음식물이 잘 껴요. 음식물이 잘 낀다는 거는 여러분들 제가 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얘는 충치 생기기 참 좋다. 충치 생기기 좋은 치아예요.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이 충치가 생겼다 하면 이 상악의 4번이 근심 쪽으로 충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자를 댔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치실로써도 충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치실을 쓰지 말고 오히려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치과 발전을 위해서는 그냥 충치를 생기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예방하는 사람들이니까, 치과 의사들은 그냥 그렇게 좋아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래도 예방하는 사람이니까 치실 사용하실 때도 불구하고 음식물이 계속 낀다면 그때는 치간 칫솔을 소개해 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개제결절은 바로 이상결절이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상결절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상하게 보면, 아니 하하게, 상하게 제1대구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림으로 제대로 그리면 여러분도 이런 그림을 이제 자유롭게 그리실 날이 곧 오길 바랍니다. 아마 이 원격으로만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에 진도는 훨씬 더 빨리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빨리 나가면 저희가 치아 모형 조각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재밌는데 영상에서 도움이 좀 되셔야 되는데 된다면 이런데 여기에 있어요. 얘가 근심이고요. 얘가 원심이고 여기가 협측이고 설측이에요. 메지알, 디스탈, 버칼, 링괄이라고 표시한 거고요. 여기에 메지알, 근심, 설측, 교두의 설면에 붙어 있습니다. 이 부위가 바로 여기인데요. 마치 엄청 크게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어서 꽤 커요. 그래서 얘를 제5교두라고도 합니다. 제5교두라고도 불리는 카라베실리시 결절까지 했고요. 가성구치 결절 제가 현면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여기나 여기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위를 시험으로 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두의 원심에 있다 이렇게 보통은 시험 문제에는 나옵니다. 근데 저는 얘까지는 본 적이 있는데 후구치 결절은 전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아주 이상 결절인데 저는 본 적이 없고 사랑니를 발치해도 피에 범벅돼서 나오면 이 치아를 볼 수도 없고 더군다나 원심측에 있으면 7번 치아가 있고 8번 치아가 있으면 8번 치아 뒤에는 이렇게 잇몸 뼈가 이렇게 있거든요. 위턱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데 요 뒤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뒤에 붙어 있는 걸 혀로도 못 느낄 거고요. 발치에서도 못 느낄 거고요. 실제로 이 사랑니를 쳐다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치료받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치과 의사들은 예방적으로 발치를 한다 하지만 예방적인 발치는 얘는 충치가 생겨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 그리고 극돌기인데요. 극돌기는 제가 항상 의림지를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의림지가 제천하면 생각나는 그 의림지인데, 의림지는 굉장히 이렇게 넓고 깊어요. 넓고 깊은데, 깊은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물이 고여 있어요. 그렇죠? 아까 이제 이 고여 있으면 우리가 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물을 확 부어 놓은 와에 낚시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낚시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가까이 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렇게 낚시를 던지더라도 물고기를 이렇게 물고기 밥으로 이렇게 해갖고 물고기를 잡아서 던지더라도 자꾸 가까이 가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의림지에 사람이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 많은 이유가 이렇게 극돌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돌기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사람이 여기까지 나와도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저씨들이 여기 뭉쳐서 이걸 던진다면, 낚싯대를 던진다면 훨씬 더 깊은 곳에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이걸 극돌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 물을 부으면 극돌기 때문에 이 주변은 들어가더라도 이 극돌기 때문에 잘 되진 않는데, 이 극돌기 숫자는 하나에서 3개가 불규칙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치부 이제 무슨 뜻인지 알죠? 전치부 설면에 주로 나타나고요. 자, 그래서 극돌기에 나타나고, 이 전치부 설면에 나타나는데 가장 뚜렷한 건 아무래도 상악중절치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 융선이 참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도 융선하면 나중에 모든 치아에 나타나는 것 나오면 이 융선을 우리가 다 찾아야 되는구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융선은 우리가 그냥 산으로 보면 능선, 그래서 이 산 올라갔다가 이 산이 아닌가 봐, 내려가 볼까?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도, 아니야, 이쪽으로 가면 능선을 찾을 수 있어. 그럼 산이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는 이쪽으로 걸어가기도 하죠. 산을 내려오지 않고 다음 서로 넘어갈 수 있는 이렇게 능선이라고 말을 하죠. 이런 능선, 여기는 빈대떡 파는데 이런 데 있는 밑으로 내려와서 버스 타러 내려가는 길이고, 이 산으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가지 않고 바로 이렇게 직행으로 갈 수 있는 능선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면 이렇게 태백산맥, 산맥을 말을 하죠. 이렇게 아주 큰 능선. 자, 치면에서 이 능선은 융선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우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융선 중에서 선상으로 돌출이 돼요. 제가 어제 제 손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선이 이렇게 올라오는 건, 이렇게 그냥 올라오기만 하면 뭐라고 했죠? 결절이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비닐하우스처럼 이런 능선이 쭉 있는 거죠. 비닐하우스 아시죠? 비닐하우스. 그러면 비닐하우스의 제일 높은 부분을 사람이 눈이 와서 눈을 치우러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눈을 올라가서 걸으려면 제일 높은 데를 이렇게 걸어가시겠죠.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이 부분을 융선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위치에 따라서 변연융선, 삼각융선, 횡주융선, 사주융선, 설면융선, 교두융선, 순면융선, 현면융선, 이렇게 많은 융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외우셔야 된다는 거. 그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 변연융선입니다. 이 변연융선은 모서리 능선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연 배웠어요. 연 할 때는 교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싶다. 그럼 교수님 얼굴을 딱 갖다 놓고, 우리는 화가가 아니니까 교수님 얼굴을 딱 놓고 얼굴의 외형대로 그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외형대로. 그래서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나 봅니다. 이렇게 외형대로 그리고 거기에 파마한 얼굴 그릴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을 가장자리, 치아 형태학 언어로 변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변연에 모든 치아에 톡 튀어나온 근심의 하나, 원심의 하나가 다 있어요. 전치에는 주로 설면에 나타나고 구치에는 교환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는 다 선상으로 나타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근심변연융선과 원심변연융선으로 모든 치아에 나타나요.
그래서 국가시험 나올 때도 모든 치아에 나타나는 융선은 하면 이 변연 융선을 딱 하면 맞습니다. 아주 쉽죠, 이거는. 근데 위치를 잘 몰라요. 전치부에서는 설면에 주로 나타나고요. 설면에 근심이 하나, 원심이 하나. 아까 변연 융선 했죠. 이게 변연 융선, 여기는 설면 결절. 자, 얘는 구치부 어금니로 가면 근심 교환면에 하나, 원심 교환면에 하나.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변연 끝에 난간처럼 우리가 어디였더라? 제 나이가 많으니까 어딘지 잘 모르겠네. 우리 주상절리 알아요? 주상절리? 그 제주도에 이렇게 바다에 보면 이렇게 끝에 바다가 출렁거리고 이렇게 절벽이 이렇게 주상절리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끝에 이 부분을 쭉 연결돼 있잖아요. 주상절리가 이렇게 막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쫙 끝. 이 부분이 바로 근심이 하나, 원심이 하나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에도 이 마지막 가장자리 끝이 툭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변연 융선이라고 말해요. 자, 설면 융선은 견치에밖에 없어요. 견치, 설면에 설면 결절에서 첨두까지 연결하는 선. 이 융선으로 두 개의 와가 발생하는데 근심에 있으면 근심설면화, 원심에 있으면 원심설면화 그렇게 말하고요. 첨두할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첨두할 때 얘가 어디로 갔어요? 근심으로 치우쳤죠. 근데 설면 결절은 또 원심으로 치우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딱 반을 나누면 설면의 와가 두 개가 생기는데 이 설면의 와는 근심이 클까요? 원심이 클까요? 얘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원심이 큽니다. 이유는 반으로 나눴을 때 이쪽이 크기 때문이죠. 왜? 이 첨두가 근심으로 많이 치우쳤고 이 설면 융선은 원심으로 조금 얘는 많이 치우쳤기 때문에 그 반이 원심이 더 크다. 그래서 문제에 근심 설면화, 원심 설면화의 크기는 누가 더 크다? 설면화가 더 크다. 그 이유는 뭐다? 첨두가 근심으로 치우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교두융선 보겠습니다. 교두융선은 치아의 모든 제일 높은 점이 교두정이에요. 이 교두정에서는 사방으로 십자가 모양으로 요즘에 우리 십자가 교회 다니시는 분 너무 힘드시겠어요. 반드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코로나는 종교를 모르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종교가 모른다는 걸 간과하면 안 돼요. 신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코로나는 예수도 부처도 모를 수 있으니 우리 종교 생활은 집에서 경건하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같아서는. 자, 제가 수업 시간에 할 때마다 이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십자가 모양으로 내려오는 융선. 그래서 중심으로도 내려오고 근심이나 원심으로도 내려가고 협측이나 설측으로도 내려갑니다. 방향이 네 방향으로 하고요. 대신에 이 융선이 끝까지 중심화를 향해서 끝까지 내려와서 삼각형을 이룬다면 얘를 삼각융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두융선, 교두정에서 시작해서 십자가 모양으로 융선 4개씩 내려옵니다. 이렇게. 삼각융선이 없다고 해도 교두융선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구치부에는 그럼 다 구치부 교두가 있다면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교두정이 나타나고 교두정이 있다면 교두는 능선을 따라서 교두융선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삼각융선입니다. 삼각융선은 머리가 띡띡 아플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삼각융선은 교두정에서 시작을 하고요. 중심구로 내려와요. 중심구로 내려와서 여기가 이렇게 능선이 형성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무슨 융선이다? 삼각융선이라고 하고요. 소구치에는 대부분 2개씩 있고요.
상악의 제1대구치에서는 하나, 둘, 세 개가 나타나는데 5, 4, 5, 5, 7, 3이라고 하는 부분에 3 이하가 되면 삼각융선이 협소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각융선 없고 교두는 있는데 삼각융선이 없어요. 그래서 삼각융선은 교두정에서 시작해서 중심구를 향해서 내려오는데 여기 상악 제1대구치 근심 설측 교두 얘를 보면 얘는 내려올 때 대각선으로 내려가요. 삼각융선이 대각선을 향해 있어요. 얘하고 나중에 얘가 만날 거거든요. 이렇게 만날 거예요. 근데 얘는 만나지 못하고 그냥 중심구로 내려와서 집에 가야 돼요. 자, 그래서 교두 정에서부터 중심구를 향해서 내려오는 삼각형 모양의 능선 하면 얘는 삼각융선이 되고요. 하악이 보면은 여기가 5, 4, 2, 4.5, 4.5가 되거든요. 그래서 2니까 얘는 원심 교두라고는 하지만 2라서 교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교두가 아니라 삼각융선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삼각융선은 교두 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따 할 거예요. 요게 이렇게 만날 거예요. 그래서 하악의 6번에는 4개가 있다. 왜 5개의 교두에 4개밖에 없냐? 그건 3 이하의 너무 왜소한 교두는 삼각융선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삼각융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연합을 한다. 정치에서는 지금 연합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 정치의 연합은 이런 연합이에요. A당하고 B당이 선거를 위해서 이번에는 A가 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내가 포기할게. 대신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게 하는 이렇게 갑자기 뭉쳐져요. 마찬가지로 A 융선과 B 융선이 연합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융선처럼 보이거든요. 횡주 융선과 뒤에 나오는 사주 융선은 이렇게 연합을 합니다. 연합. 이런 연합하는 융선 대표적인 게 바로 횡주융선인데요. 횡주융선은 소구치에서 삼각융선과 삼각융선이 횡으로 만날 때, 삼각융선과 삼각융선이 횡으로 만날 때, 이렇게 횡으로 만나면 우리는 연합융선의 횡주융선이라고 불러요. 소구치에서는 이렇게 횡주융선은 한 개씩 나타나고요. 하악의 제1대구치는 하악의 제1대구치는 조금 달라요. 하악의 제1대구치는 교두정에서 시작해서 교두정에서 중심구를 향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오다가 설축으로 지나가거든요. 내려오다가 설축으로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둘이 연합을 하죠. 이렇게 연합을 해서 근심 횡주융선, 원심 횡주융선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횡으로 나타나서 횡주융선이 되고 하악의 6번, 하악의 7번은 횡주융선이 2개가 됩니다. 자, 사주융선은 횡주융선하고는 좀 달라요. 횡주융선 다르게 삼각융선이 여기 삼각융선과 여기 삼각융선이 만나거든요. 그런데 여기 앞에서 본 횡주융선은 자, 횡주융선은 뭐 더하기 뭐입니다. A 더하기 B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근심, 협측, 매지오, 박할, 삼각융선, 매지오, 링갈, 삼각융선이 만나서 횡주융선이 되는 거고요. B의 B는 원심 삼각융선과 원심 설면융선이 만나서 이루는
연합융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주융선은 따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사주융선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만나요. 그러니까 삼각융선과 얘 삼각융선을 기억을 해야겠죠. 얘가 상하계 6번이고 얘가 상하계 7번이라면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은데 사이즈는 상하계 제1대구치가 더 큽니다. 교두정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럼 얘가 협측이고 원심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원심, 협측, 삼각융선, 근심, 설측, 삼각융선이 만나 이룬 연합융선. 그런데 얘가 어떻게 만난다고요? 대각선 또는 사선으로 만나서 사주융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런데 제2유구치에서도 나타나요. 제2유구치. 그래서 사주융선은 상하계만 나타나고 하하계는 없습니다. 하하계는 무슨 융선? 행주융선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주융선의 숫자는 상하계 제1대구치 몇 개다? 1개. 연합융선의 삼각융선 몇 개가 합쳐진다? 2개가 합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순면융선은 모든 치아의 순면에서 나타나는데요. 모든 치아의 순면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안쪽에 들어와 있어서 순면에 한번 볼게요. 이 치아에는 순면을 또 융선을 안 만들어놨네. 디테일하지 못해. 이건 인체 해부학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얘가 이 부분에 순면에 3개의 융선이 나타나요. 그거는 아까 우리 절단결절해서 봤잖아요. 절단결절에서 봤던 이 부분. 절단결절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여기에 구가 나타나고 융선은 위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근심에 있으면 근심순면구, 순면융선, 원심에 있으면 원심순면융선, 중앙에 있으면 중앙순면융선인데 이 3개를 나누면 옆에서 이렇게 뚝 잘라보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보면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게 설면에 설면결절 나오고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구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친 게 순면융선이 되겠습니다. 견치 순면융선은 현면융선, 현면이 아니라 순면인데 순면융선이 나타나는데 중앙 순면융선이 월등히 큽니다. 자, 그리고 근심 순면융선과 원심 순면융선의 크기를 보면 근심이 크죠. 그래서 근심이 더 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돌출 부위까지 부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튀어나온 부분이 2개가 연합되고 3개가 되면 반드시 들어간 부분이 생깁니다. 이 함몰 부분도 여러분도 같이 공부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